안녕하세요. 소화계통에 대하여 발표할 3조 불사조입니다. 소화기 계통은 상부 위창자길, 하부 위창자길,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소화계통의 종류와 하는 일, 그리고 상부 위창자길이 하는 일과 종류, 그리고 하부 위창자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흡수한 음식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과 구조입니다. 소화계통은 음식의 섭취, 그리고 흡수한 음식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동을 하는지, 수의적, 물리적 근육 수축과 그 음식물을 흡수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 그리고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씹어서 작게 분해하는 기계적 소화, 큰 분자의 화학 결합을 분해해 작은 분자로 만드는 화학적 소화, 소화한 분자 전해질 비타민, 물 등을 혈액, 림프로 운반하는 흡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창자길은 소화관이라고도 하며 입안, 윈두, 신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으로 하나의 근으로서 9m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민문이 근육의 긴장으로 보다 짧습니다. 부속 소화기관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 부속 소화생과 부속 소화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창자길의 벽입니다. 식도라고도 하며 속이 빈 간의 형태이며 4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4겹의 막은 점막, 근육층, 점막 밑층, 바깥막, 장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층의 경우에는 조인근을 통해 내용물이 이동할 때 이동을 조절하며 꿈틀 운동을 통해 수축과 이완작용으로 음식덩이가 이동됩니다. 또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혼합은 음식물을 반죽하듯이 앞뒤로 움직여 분비물과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 안의 장막입니다. 내벽을 덮은 장막은 복강을 둘러싼 벽 쪽 배막과 내장을 덮는 층인 내장 쪽 배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막 사이에는 장액이 들어있는 배막 안이 있습니다. 이 장액은 몸의 안쪽면과 내장의 바깥면 사이에 이완할 작용을 하며 배의 기관이 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마찰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창자 감막은 장막관이라고도 불리며 복막 내기관을 지탱하고 고정하며 안정시키는 두 겹의 배막을 말하며 혈관, 림프관, 신경이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별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막은 저마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예로는 위의 위안 쪽과 상창자 쪽은 작은 그물막, 큰 그물막, 낮은데 고요 창자감막, 작은 창자감막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과정 조절입니다. 소화과정 조절에는 위착장길과 그 내용물의 변화를 탐지하는 수용체가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 수용체가 자극을 받게 되면 신경계통 및 호르몬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수용체 부분은 기계 수용체와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위창자길 벽 속에 존재의 내용물 이동 시 특정 부분에 발생하는 늘어남이나 압력을 탐지하는 것을 기계 수용체라 말하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화학 수용체는 내용물의 화학물질의 존재를 탐지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 조절엔 긴 반사와 짧은 반사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로는 짧은 반사는 중추 신경 자극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조절입니다. 소화 과정의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에는 위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과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키닌이 소화 과정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입안과 침샘입니다. 우리 몸에는 3가지의 침샘이 있습니다. 각각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으로 불리며 가장 큰 샘은 귀밑샘입니다. 가장 작은 샘은 혀밑샘으로 우리 몸에서 3에서 5% 정도의 침을 분비합니다. 가장 많은 침을 분비하는 샘은 턱밑샘으로 우리 몸의 60%에서 70%의 침을 분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 우리는 1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하며
침 안에는 침 아밀리아제, 혈이피아제, 뮤신, 이온, 라이소자임, 면역글로빈 A 등의 용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침은 약산성이며 약 물 9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의 기능은 축축한 음식덩이인 보로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침 아밀리아제는 녹말의 화학적 소화를 개시하고 음식의 분자가 용해되는 수용성 용매 역할 및 입안을 청소, 라이소자임 항체는 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와 식도입니다. 인두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깔때기 형태의 통로로 가쪽 벽에 신축성이 있으며 공기와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 위, 가운데, 아래 한 쌍씩의 인두 수축근이 인두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도는 관 형태의 통로로 평소에는 납작하며 척추뼈 몸통의 바로 앞을 지나다가 가로막을 통과, 근육층은 뼈대 근육과 민무늬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키 운동에는 세 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수의적 단계는 자발적이며 혀가 음식을 단단 입천장으로 밀며 그 후 입인도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음식물을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 단계는 불수의적이며 음식이 입인도로 이동할 때 후두덕기가 후두구멍을 막음으로써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계는 불수의적 단계이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식도 단계는 인도 단계와 마찬가지로 불수의적 단계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하며 식도에서 움직이는 꿈틀꿈틀한 운동을 말합니다. 역류식도염과 위식도역류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식도염은 과식, 과체중, 흡연, 매운 음식, 카페인 과다 섭취, 열공 탈장이 있는 사람이 특히 걸리기 쉬우며 산성의 미습이 식도로 역류해 후끈거리는 통증과 자극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쓰림은 복장뼈 뒤쪽에 강한 통증이 느껴져 심장 발작으로 오인되기도 하며 식도의 상피는 위의 상피와 달리 산성 내용물에 취약하고 염증과 자극이 잘 일어납니다. 유식도 역류병은 위의 내용물이 자주 역류 시 만성적인 역류식도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식도에 흉터 조직이 생기고 속 공간이 좁아지면 바레트 식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피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식도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로 열콩탈장은 위의 일부가 가로막을 넘어 가슴 안으로 튀어나온 것을 말하며 미즙은 음식물에 위액이 섞인 것으로 소화되기 좋은 형태로 변해서 위를 통과합니다. 저희가 배운 배의 사분역 중에 외류 사분역에 속해 있고 가로막 바로 아래에 있는 주머니를 위라고 합니다. 이 위는 기계적 화학적으로 주로 단백질과 지방을 계속 소화시킵니다. 위에는 하루에 약 3에서 4리터 정도의 음식, 음료, 침이 들어갑니다. 음식물은 대략적으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머무르지만 지방이 많은 물질은 더 오래 머무릅니다. 흡수되는 물질은 알코올, 아스피린과 같이 점막과 접촉하는 작은 무극성 물질뿐입니다. 위의 생리적인 구조를 보자면 식도와 이어진 들문, 작은 상처로 이어진 날문, 바닥, 몸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조직에 대해서 보자면 점막 조직은 식도에서 위로 지나면서 중층 평평상피에서 단증 원주상피로 변합니다. 위의 바닥에는 표면적을 넓히는 위오목의 홈과 독특한 분비세포가 있는 위샘이 있습니다. 근육층은 세겹의 민무늬 근육층으로 비스듬층, 돌림층, 세로층으로 음식덩이를 섞어서 기계적 소화를 돕습니다. 위의 상피에는 5가지 유형의 분비세포가 있으며 이 세포는 모두 소화 과정에 기여합니다. 표면 점액세포는 위의 내벽을 이루며 위오목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 세포는 위 표면으로 내벽을 보호하는 물질인 뮤신을 함유한 알칼리성 액체를 계속해서 분비합니다. 목 점액세포는 위오목 바닥의 바로 깊은 곳에서 벽세포 사이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는 산성뮤신을 생성하며 이 뮤신은 표면 점액세포가 분비하는 알칼리성 뮤신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알칼리성 뮤신과 산성 뮤신의 공통점은 분비를 통해 생성되는 점액은 마찰이나 기계적 부상으로부터 위의 내벽을 보호하는 윤활제의 역할을 합니다. 벽세포는 위의 속공간으로 적혈구를 생성할 때 필요한 내인이자 산성도가 1.5에서 2.5로 낮고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합성되는 염산, 이 2가지 물질을 분비합니다.
으뜸세포는 위샘에서 가장 흔한 분비세포이고 주로 펩시노겐을 함유한 효소원 과립을 생성하고 분비합니다. 쥐세포는 위샘에 널리 분포하는 창자 내분비세포입니다. 이 쥐세포는 혈액으로 위의 분비와 운동을 자극하는 가스트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평소에 위는 산성과 알칼리 액체가 같이 분비되어 보호되고 있지만 소화성 교양은 균형을 이루던 위 또는 샘창자 내벽 일부가 만성적으로 짓무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구토는 질병의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체의 정상적인 적응 기전으로도 나타납니다. 구토 반사는 숨내의 구토 중추가 조절하는 복잡한 작용입니다. 이 구토 중추는 머리 부상, 속기멀미, 감염, 독성, 위와 창자의 음식물 자극에 반응합니다. 구토 전에는 심박수와 땀 증가, 메스꺼움, 침샘성이 이루어집니다. 의식이 반쯤 없거나 완전히 없는 사람은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신마취는 구역과 구토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을 받는 사람은 위와 작은 창자가 반드시 비어있는 금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는 음식물이 내려오면 세 가지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쯤 소화된 음식 덩이를 미즙으로 변화시키는 기계적 소화의 한 형태인 위혼합, 윗속의 산성미즙이 날문조임근을 지나 샘창자로 이동하는 위배출, 꿈틀은 통파가 날문조임근이 닫히면 위의 내용물은 사이 위의 몸통으로 밀려나는 역류가 위의 운동의 종류입니다. 위의 소화 과정을 조절하는 단계는 뇌단계, 위단계, 창자단계가 있습니다. 뇌단계는 음식에 대한 생각, 음식의 냄새, 모양, 맛으로 개시되는 신경계통 반사인 뇌반사가 주로 관여합니다. 위 단계는 음식 덩이가 위에 다다른 후에 일어납니다. 위 단계는 위반사를 통해 신경계통에 의해 조절되며 또 위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내분비 계통에 의해 조절됩니다. 창자 단계는 미즙이 작은 창자에 다다른 후에 일어납니다. 창자 단계도 신경계통과 내분비 계통이 조절합니다. 창자 단계에서는 창자 반사가 일어나며 중요한 호르몬인 클레시스토키닌과 세크레틴,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부 위창자계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작은 창자, 부속기관, 큰 창자가 있습니다. 작은 창자는 위 아래쪽에 있고 옆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배 안에 안쪽에 있는 긴 관입니다. 작은 창자는 위에 날문에서 큰 창자의 막창자까지 뻗어 있고 배 안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창자는 서로 연속되는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이 세 구역은 간, 쓸개, 이자에서 부속샘의 분비물을 받는 샘창자, 화학적 소화와 영양소 흡수가 이루어지는 빈창자, 소화된 음식물이 계속 흡수되고 큰 창자에 애용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돌막 창자 판막이 있는 돌창자로 나뉩니다. 작은 창자에서 점막 근육의 길이는 안쪽의 두 층보다 짧기 때문에 안쪽의 두 층은 접혀서 작은 손가락처럼 돌출됩니다. 이 돌출부를 육모라고 합니다. 하나의 육모에는 세동맥, 풍부한 모세혈관 그물, 세정맥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영양소는 대부분 모세혈관에서 흡수되지만 큰 영양소는 암족관에서 흡수됩니다. 지방식을 섭취한 다음 장관막 림프관내를 흐르는 유백색의 림프액을 말하는 미즙이라는 것이 이동을 늦추어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의 최대 흡수를 돕는 돌림주름은 점막과 점막층의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돌림주름은 표면적을 넓혀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하고 샘창자와 빈창자에는 많고 돌창자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작은 창자 벽의 민무늬 근육은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부속샘의 분비물을 미즙과 섞는 일을 하고 미즙을 계속 솔 가장자리에 새로운 부분으로 이동시키고 내용물을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로 이동시킵니다. 이 기능은 모두 앞뒤 방향의 움직임을 통해 미즙과 부속샘의 분비물을 섞는 분절 운동과 꿈틀 운동을 통해 화학적 소화 흡수 기능을 촉진합니다.